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길어지고 비가 오는 것보다는 너무 습해서 이게 죽음이네요. 제 주위에도 여름 봉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무릎 수술 후에 재활로 인해 9월이나 돼야 다시 바이크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이게 생각났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미 또 다른 유튜버들이 어떤 제가 생각했던 주제를 이미 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딱 이거 하려고 한 두 달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몇 분이 하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만의 생각과 경험으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겨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좀 타서 발인이를 벗어나려는 분들도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 구독자 분들 중에는 원효대사 해고물 같이 고인물 형님들은 아마 경험이 비슷하게 있으셔서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니 한번 듣고 공감은 댓글로 또 소통하면 더 재미있게 이 MC자세 유튜브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오토바이를 취미로 하신다면 스쿠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멋진 오토바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멋진 배기 몽하고 빵도 크고 육중한, 그리고 또 뒷바퀴가 엄청나게 보여주는 그 매력, 그런 게 다가오는 이미지인데, 그런 슈퍼바이크들이나 대자연을 횡단할 듯한 큰 투어러, 그런 크루즈 오토바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와 반대로 덩치도 작고 엔진에 힘도 없을 것 같고 배달 업무나 생활형에 특화된 스쿠터는 그냥 저렴한 그저 그런 이동수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리터급이나 큰 오토바이들을 타면 무슨 카스트 제도의 정점에 있는 듯 스쿠터는 저 아래 불가침 천민 정도의 바이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스쿠터에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매우 큰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토바이를 취미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덩치가 작고 CC가 낮다고 무시할 녀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스쿠터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고출력, 높은 CC의 오토바이로 입문하시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오토바이를 시작할 때 무조건 브랜드의 값비싼 장구류나 이런 용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안전을 생각한 제품을 구입하시고 차라리 남는 자금으로 스쿠터 하나를 구매하시기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이 스쿠터가 필수인 이유 중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필수인 부분은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익숙하지 않을 때 스쿠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쿠터를 통해서 도로의 흐름과 오토바이 운행 감각을 숙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막 오토바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중 저와 비슷한 동년배의 중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전국민 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도 기깔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 오래 했으니까 이런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덥석 시작하신다면 아마도 꽤나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실 것이에요. 우선 한국의 도로는 이륜차에게 절대 안전하거나 차가 작다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션을 가지고 기어를 가지고 동력으로 움직이지만 그 운행의 성질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차를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오토바이의 운행 능력 숙달을 조금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오랜 자동차 운전 경험이 있다고 반드시 오토바이를 무조건 잘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우선 차와 다르게 두 바퀴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핸들만 조작해서 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기능적 틀린 점은 두 번째에서 더 심도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로를 운행한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도로의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와 다른 도로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며 오토바이를 조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자동차가 쉽게 들어가던 차선도 또 유턴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급정거 역시 자동차와 다르게 일정 간격 차들과의 거리감도 몸으로 익혀야 하고요.
흔히 쉽게 우리가 자동차로 뭐 아이 뭐 대가리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이러면서 차선 변경할 때 많이 있죠. 오토바이도 머리만 들어가면 오히려 몸까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뭐 들어가다가 중간에 무간지옥처럼 갇혀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러다 어리버리하면 잘못하면 뒤에서 막 뒷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오토바이를 감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감각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더 큰 거 뭐 작은 거 상관없이 탈 수 있다 그러는데 감각은 저희 중년보다 20대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그건 모든 스포츠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감각 좋은 초보 20대 분들이 더 많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각만으로 타기엔 힘든 것이 공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뭐 유명산이나 뭐 누구나 다 아는 무슨 고개에서 날고 기어도 공도에서는 나 혼자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타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약 오토바이로 공도의 경험이 적다면은 스쿠터로 좀 더 공도의 흐름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차들이 운행하는 거기에 잘 맞춰서만은 아닙니다. 스쿠터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로 그 환경을 먼저 잘 타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주말에 투어만 가시는 분들보다 공도를 많이 타시는 출퇴근 라이더가 급작스러운 상황에 좀 더 잘 대응합니다. 아무리 뭐 레이싱 스쿨을 다니고 해도 처음 보는 환경에서 급 당황해서는 아니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사고가 나나? 하는 것 우리 주위에서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게 사고 날 건가? 예, 순간적인 대처와 능력은 빠르게 도로에 대한 정보가 눈을 통해 들어와서 머리와 몸에 동시에 움직였을 때 이걸 적절히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운동은 똑같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과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스펙션을 좀 더 내가 수월히 다룰 수 있는 스쿠터로 먼저 하시는 것, 그게 도로의 흐름과 더불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매우 스쿠터가 있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시하는 이 스쿠터를 통해서 우리는 오토바이의 균형감과 기계적 숙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도를 타는 것은 뭐 언제나 제가 말하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서 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건 맞아요. 앞에서 말한 감각 좋으면 뭐 큰 거 타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타는 거야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나 조금 바이크를 타신 분들에게 어떤 오토바이 가져다 준들 그거 못 타는 분 있습니까? 다 타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탈 수 있습니다. 타지만 얼마나 그걸 완벽하게 잘 다루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뭐 종종 커뮤니티나 어떤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사고 영상들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갑자기 공도에서 뭐 둔턱 같은 데서 앞바퀴가 윌리하듯이 들리는 분이나, 어떤 영상은 둔턱에서 갑자기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뒤가 잭나이브처럼 들리면서 오토바이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앞으로 날아가는 영상들, 그래서 사고 나는 영상들 접한 적 있으시죠? 근데 재밌는 게 스쿠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방지턱이나 둔턱에서 조금 타신 분들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스쿠터가 이 충격을 이길 수 없겠다 하며 살짝 몸을 들었다 그 둔턱을 넘으면은 넘음과 동시에 구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안착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뭐 저도 급하게 둔턱이나 요철이 나오면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준비 자세를 취해서 순간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모토GP 선수들도 보면은 항상 시트에 딱 붙고 니그립 딱 붙인 다음에 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시트에서 살짝 엉덩이를 떼고 몸의 체중을 이동하면서 과감하게 스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기계와 몸이 일치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권투도 그렇잖아요. 잽이 아닌 시원한 한 방을 날릴 때는 팔만 뻗는 것이 아닌 몸통, 나아가서는 발, 다리, 허리를 회전시켜서 크게 힘을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쿠터에서 그런 몸에 움직이는 것이 숙달이 되었다면은 클래스가 올라가도 그것이 몸에 배어서 어떤 순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태권도에서 얼굴 맞기를 하얀 띠나 고단자까지 매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한 방일 때 생각 없이 나가는 얼굴 맞기가 나를 구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이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이 오르막이 있어요. 스쿠터를 타고 항상 올라가고 뭐 다른 제 바이크를 타고도 항상 가는데, 어느 날 제가 S1000GT 리터컵을 타고 가다가 그 배수구 세 부분 있어요. 거기에 뒷바퀴가 살짝 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쿠터처럼 뒤가 움직이려 할 때 제가 허리랑 엉덩이를 살짝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올라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래 바이크를 타신 분들이라면 격하게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또 어쩔 때 이럴 때 있으시죠. 예전 모델들 뭐 슬리퍼 클리치 없는 바이크들 백토크 먹을 때
뭐 차선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갑자기 뒷바퀴 살짝 털리는 경우들 경험한 적 있으시잖아요. 아마 이거 오래 타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스쿠터 오래 타셔서 몸에 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쿠터는 사실 앞바퀴든 뒷바퀴든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스쿠터는 뭐 T-Max 이런 스쿠터 아닙니다. 진짜 125cc 언더의 스쿠터예요. 이 스쿠터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털릴 때 몸을 빠르게 적당한 속도에서 균형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스킬 그대로 상위 클래스에서도 몸에 익힌 것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이 스쿠터는 현실적으로 다른 바이크를 탈 때 나도 모르게 바이크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트랙에서 바이크 잘 타시는 분이나 코너 미친 듯이 잘 타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그분들 손으로만 탑니까? 아닙니다. 시선 그리고 체중 이동 이런 것으로 몸으로 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봐서 모토 GP도 그랬지만 F1도 처음부터 F1 클래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카트에서 시작했고 F3, 뭐 F2 이런 걸 거쳐서 선수들이 F1, 그 F1, F3, F2 선수들이 F1 차를 못 운전해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F1이라는 클래스를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더 한 가지 스쿠터로 익히기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 브레이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엔진 브레이크 하면은 막 백토크 걸리듯이 큰 중격으로 미션 탁탁탁 걸리면서 역으로 당하는 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확히 엔진 브레이크는 엔진의 구동계가 멈추는 순간, 엔진 브레이크잖아요. 엔진의 멈추는 순간이요. 즉 스로틀을 놓는 순간이 벌써 엔진 브레이크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걸면 스로틀 놔도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스쿠터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스로틀을 언제 당기고 언제 놓아야 할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놓고 푸시 아닌 핸드브레이크로 앞뒤를 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엔진 브레이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쿠터의 스로틀을 잘 하시는 분이 엔진 브레이크도 잘 합니다. 그런 거 모르고 억지로 엔진 브레이크 기술 익히려고 그러다 보면은 초보분들 미션에 무리가 팍 가는 거 느껴지실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슬리퍼 크러치가 있고 바이크의 엔진 브레이크 스로틀 감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뭐 엔진 브레이크나 리브 매칭 이런 거 손쉽게 전혀 미션에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듯 저는 스쿠터 찬양 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리터급 바이크가 있으셔도 그게 처음이시면은 스쿠터 하나 정도는 가지고 함께 운영하시기를 저는 정말 적극 권해드리고요. 어느덧 실력이 확 느는 것보다는 리터급도 스쿠터처럼 몸으로 타고 계시는 순간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쿠터가 있으면 바이크 운영에도 경제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해하기 쉽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타고 가시는 게 저렴해요? 아니면 탁송 실어서 부산 가서 타고 다시 탁송으로 오는 게 저렴합니까? 뭐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엔진오일 교체 비용 뭐 제가 알기로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다들 왜 스쿠터가 있어야 하시는지 이런 비유를 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단점을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쿠터가 또 너무 숙달이 돼서 다른 클래스에 자신감이 붙으면은 어느덧 리터급 바이크를 스쿠터처럼 조지고 계시는 모습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황천길 익스프레스입니다. 스쿠터는 스쿠터대로, 다른 클래스는 그 클래스에 맞게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각 영역의 장점을 살려서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가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타시고요. 한마디 더 드리면은, 오토바이는 누구를 이기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운행하시면은 아마 오래 즐겁게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토바이 클래스에 따라서 뭐 발인이 경력자 그렇게 나누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무슨 계급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즐겁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즐기시면 됩니다. 뭐 PCX나 MX도 엄연히 레저용으로 나온 바이크입니다. 바이크에 클래스는 있어도 계급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타시고 계시는 본인의 바이크가 가장 재밌는 바이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